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을 듣게 됐어요. 현진이 부모님이랑 왕래 안 한대요. 뭐? 왕래를 안 한다니? 두 분 다 살아계신데 연락을 안 하고 산다는 거니? 엄마가 새엄마인가 본데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결혼식인데 이건 경우가 안 맞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나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은 집이 덜어 있잖아요. 저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결혼에 대한 건 얘기가 달라져야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자식 결혼식도 모르고 있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견례는 꼭 해야 한다고 전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칠 뒤에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뭐니? 울지 말고 말을 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저 상견례도 못하고 예단도 준비 못해요. 혼수 살 돈도 없는데 그럼 저 오빠랑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일해서 다 갚을게요. 혼수랑 예단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장도 변변치 못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수도 없거든요. 현진아, 울지 마, 응? 어머님, 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오빠랑 어머님께 잘할게요. 네? 현진아, 오빠가 다 해준다니까. 왜 그런 걸 걱정해? 울지 마, 눈 붓잖아. 뚝해, 응? 작정하고 저를 찾아와 울어대는데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픈지 안절부절 못하며 달래고 있고, 예비 며느리는 맨몸으로 시집 오겠다며 받아달라고 울어대고 있고, 그 둘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내 아들이 나이가 많고 연애 경험도 없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도 결혼을 시켜야 하는가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우리 아들도 아버지 없이 자란 흠이 있으니 큰소리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하지만 지 엄마 생각이 어떻든 아들은 우는 여자에게 홀랑 넘어가서 맨몸으로 들어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순탄치가 않았고, 그렇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아들은 결혼에 대해 들떠 있었어요. 상견례도 없이 결혼식 날짜도 빠르게 잡고 집도 둘이서 알아보며 계약까지 해왔더라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고 신혼여행까지 해외로 예약을 했으니 더는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일이니? 우리 결혼식 날짜 남았는데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까 싶어요. 뭐? 벌써? 그게 현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그렇게 됐어요, 엄마. 자식일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며 신혼집에서 먼저 생활하겠다는 아들이었어요. 결혼하고도 자식이 안 생겨서 맘고생하는 집이 있다고 하던데 이왕 결혼할 거 좀 일찍 자식이 생겨 안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순리대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도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하니 여간 놀란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부터 무엇 하나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이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아들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 자식이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행복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감정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나 싶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면 됐지,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저를 달래며 같이 사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짐이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날, 신이 나서 웃으며 인사를 하고 떠난 아들 뒤로 남겨진 텅 빈 아들 방을 보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눈물이 날 것도 같고 웃음이 날 것도 같은 그런 기분. 늦은 나이였지만 아들은 자신의 둥지를 만들어 떠나버렸고 남겨진 저는 그 텅 빈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좋은 일이라고 저를 달래야 했어요. 아들과 둘이 살 때는 넓다고 생각 못했던 집이 어찌나 휑하고 넓어 보이는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아들의 빈 방에 걸레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먹었죠. 결혼한 아들이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기를, 태어날 손주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를 그렇게 빌어줬어요. 결혼식을 하고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얼굴이 아주 활짝 피었더군요. 서로 챙겨주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된 저도 밝게 웃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가족인 며느리와 앞으로 태어날 손주가 생긴 걸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새 며느리가 있었고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현진이 유산했어요. 뭐? 유산? 아니 갑자기 왜?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래요. 너도 같이 병원 간 거니? 아니요. 나 출근한 뒤에 연락이 와서 현진이 혼자 갔어요. 세상에. 알았다. 내가 걔한테 가보마. 아들은 근무 중이라 나올 수 없어서 제가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이미 처치를 받고 집에 와 있다는 말에 정신없이 아들 집으로 갔죠. 현관문을 열어주는 며느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너 괜찮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그래 괜찮다. 그럴 수 있어. 울지 마라.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네 탓 아니야. 그래도 제가 아이를 잘 지켰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면서 우는 며느리를 달래고 침대에 눕혀줬어요. 유산이라도 아이를 출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몸조리를 해줘야겠다 싶어서요. 안방에 눕혀놓고 보양되는 거라도 먹여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갔는데 세상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로 쌓여있고 세탁실에도 빨랫감이 잔뜩이었어요. 냉장고에는 가져다준 반찬들이 제대로 먹지 않아서 다 상해 있었고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상태라 황당하기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집을 다 정리하고 장을 봐서 냉장고도 채워줬어요. 쓰레기도 죄다 버리고 나니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이더군요. 며느리가 먹을 만한 음식을 해두고 집을 나서는데 잠이 들었는지 안방에서는 인기척도 없었어요. 간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서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니들 집 정리는 하고 사니? 물 마실 컵도 없더라. 아, 좀 엉망이었죠? 요즘 현진이가 입덧 때문에 뭘 못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 좀 보태서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제가 저녁에 가서 치우는데 어제는 회식 때문에 집을 못 치웠어요. 아휴, 전화 끊자. 딴에는 마누라 감싼다고 핑계를 대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신경질이 났어요. 유산을 한 건 마음이 아팠지만 하루 이틀 안 치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아들이 집안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요. 속상했지만 지금은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 싶어 겨우 진정하고 넘어갔죠. 이후 몇 번을 더 아들 집에 들리며 집 정리를 해주고 음식도 챙겨줬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힘들 시기다 생각하며 저도 별말 하진 않았어요. 대신 나중에 꼭 얘기해야겠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기어이 제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더군요. 아들의 생일이라서 갈비찜을 만들어 갖다 준 날이었어요.
일부러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있을 시간에 갔고 낮에 또 저녁쯤 들린다고 말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집에 가보니 며느리는 소파에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 지금 뭐하니? 아, 엄마 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너 지금 설거지 하는 거야? 퇴근하고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아, 금방 해요, 엄마. 시끄러!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 정리도 안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저 몸 안 좋아서 누워 있었어요. 저 아직도 배 아프다고요. 배가 아니라 허리가 아픈 거겠지?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는데 안 아프고 배기겠니? 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참고 또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한 거였는데 며느리는 그 말을 또 되받아치더군요. 유산을 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간이었고 TV 보며 깔깔대는 모습은 아픈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여전히 유산을 들먹이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찼죠. 저와 며느리가 대치하는 걸 보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직감했죠. 뭔가 잘못됐구나. 역시나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요. 상황이 그쯤 되자 아들도 꼴 보기 싫어서 갈비찜 냄비만 내려놓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가서도 어찌나 분한지 밤에 잠도 안 와서 뜬 눈으로 나를 샜고요. 도무지 화병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교통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 한 건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말았죠. 제가 하인하려고 시집 온 줄 아세요? 그렇게 제 살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오셔서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혈압이 올라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놀라 뭐라 했지만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밖에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 뒤를 아들이 헐레벌떡 따라 나갔고요. 정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나이 40줄에 얻어 며느리가 개떡 같은 며느리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해버린 상황에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당장 이혼한다는 말은 없으니 내가 살 길은 며느리를 안 보고 사는 방법밖에 없구나 싶더군요. 아들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으니 안 보고 사는 것밖에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됐고 아들만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얼굴을 비추고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마침내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너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엄마, 저 진짜 잘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바람까지 났어요. 뭐? 바람? 아니 언제? 용돈벌이 한다고 일하러 나가더니 거기 같이 일하는 남자랑 바람 났어요. 나 몰래 3개월이나 사귀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몇 번 외박도 했는데 전부 그 새끼랑 같이 여행 갔대요. 아이고 초상님, 아이고 뭐 그런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임신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임신도 거짓말? 네,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현서가? 아들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이딴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라고 한 소리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들 집으로 찾아가 여전히 안방 침대에 누워 꼼짝도 안 하는 며느리를 잡아다 소파에 앉혔어요. 현석이 말로는 네가 바람이 났다는데 사실이니? 그새 엄마한테 다 일렀나 보네요. 뭐? 변명도 안 해? 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인데 왜 어머님이 참견이세요? 사람 속을 살살 긁는 재주를 타고난 여자 같았어요. 어쩜 눈 뒤집힐 말을 낯짝 한 번 안 바꾸고 하는지 저는 혈압이 더 올라갔죠. 너 임신도 가짜니? 유산도 다 가짜였어? 아 그거요? 저 피임기구 써요. 그래서 애기 안 생겨요. 그런데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어?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하니까 혹시 결혼 엎어질까봐 수 쓴 건데? 짝!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저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는지. 한 대 때려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으니 그 여자가 눈이 돌더라고요. 나 때렸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도끼를 품고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그 여자 몸을 잡았지만 힘이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제 머리를 잡고 흔드는데 머리카락이 죄다 뽑히는 것 같았죠. 그런 와중에 아들이 집에 들어왔고 그제서야 우리 둘의 몸이 떨어졌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 듯이 저를 확 밀치는 바람에 저는 나동그라졌고요. 엄마!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른이면 어른값을 해. 감히 내 얼굴을 때려? 너 미쳤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흥!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왔고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이 왔는데 전치 4주나 나왔더군요. 별 수 없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도 못 가고 불편하게 생활해야 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거동도 제대로 못해서 간병인도 써야 했고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제가 다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죠. 그 미친 여자가 이혼 안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법으로 하겠다고 하자 꼬리 내리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맘 같아선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 된 게 나쁘끄러워 이혼한 걸로 그냥 말아버리자고 했어요. 아들도 자꾸 들춰내면 힘들어할 것 같아 보였고요. 그렇게 그 미친 여자와는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 후에도 수시로 살던 집으로 찾아오고 아들에게 연락을 계속 하는 거죠. 또 연락 왔니? 미치겠어요 진짜. 제정신 아닌가 봐요. 내가 왜 이런 여자한테 코가 끼어선. 경찰에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전화해 봤는데 그냥 가정사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해를 끼친 건 아니라서요. 큰일이다 정말. 커머리 같은 게 들러붙었어. 죄송해요 엄마. 저 때문에. 네가 뭐 잘못이야. 그 여자가 미친 거지. 네 탓하지 마라. 반응 안 하고 있으면 제풀에 떨어지겠지.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한 아들에게 하필이면 이상한 게 들러붙어서 이 맘고생을 한다 싶어 참 많이 속상했어요. 상대하면 할수록 더 심해질까봐 최대한 외면하면서 피해 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돈 때문에 그런다 싶더군요. 얼른 모든 일이 끝나기를 바라며 또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식당에 낯이 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미친 여자였죠. 네가 여기 왜 왔니? 식당에 밥 먹으러 왔죠. 이 식당은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요? 아휴, 얼른 먹고 가거라. 밥 먹으러 왔다고 했지만 제 속을 긁으려고 나타난 게 분명했어요. 혹시나 식당에 피해를 줄까봐 꾹 참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음식 맛을 보더니 역시나 그냥 안 지나가더군요. 맛이 왜 이래? 왜 그러니? 진짜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 식당 거저 돈 버네. 한창 손님이 붐빌 시간 큰 소리로 말을 하자 식당 안의 손님들이 다들 쳐다봤어요. 저는 그 미친 여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야겠다 싶어서 나가자고 했죠. 이거 놔! 사장 어딨어? 사장 나와! 이딴 걸 처먹으라고 만든 거야? 사장 어딨어? 이러지 말고 나가자고. 아줌마, 나 알아? 내 몸에 손대지 마.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말로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밥 벌어먹고 다닌 제 일터였어요. 이 인간 때문에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을 때도 사장님이 편히 다 봐주셨고요. 언니 동생하며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곳이었는데 그 일터에서 미친 인간이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장님이 나오기 전에 밖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결국 사장님이 나오고 말았어요. 여사님, 무슨 일이에요? 손님, 왜 그러세요?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먹어봐. 이 여자가 서빙하면서 뭘 탔는지 맛이 아주 개떡 같다고. 손님, 진정하시고 제가 먹어볼게요. 아들과 이혼한 미친 며느리에 대해 다 알고 있던 사장님은 단번에 눈치를 채고는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곧 맛을 보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자 더 난동을 피우는 여자였죠.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입맛이 이래서 어떻게 장사해? 여기 못 오겠네 진짜. 나가라고 이년아. 너 인생 이따위로 살지 마. 네가 뭔데 여기서 이 난리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안 여자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손에 든 핸드폰을 무기 삼아 저를 때리자 사장님이 막아주고 손님들도 다가와 도와주면서 식당 안은 아주 난리가 났죠. 심지어 뜨거운 국밥 국물이 들어있는 뚝배기까지 들고는 저에게 부어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웠죠. 그렇게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경찰이 왔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경찰을 미리 불러둔 상황이었고 그 미친 여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끌려갔죠. 식당 안의 CCTV랑 손님들, 사장님까지 목격자는 수두룩했고 그 식당 안에서 한 행동은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아들은 분노했고 결국엔 그 여자를 고소하고 말았죠. 사장님의 지인이 마침 변호사라서 도움을 받아 이혼 후 스토커 짓을 한 것과 결혼 생활 중에 저를 밀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까지 몰빵으로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량이 제법 길게 나왔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더러 봐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저는 절대로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에게 한 짓에 저한테 한 짓까지 우리에게 너무 심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절대로 봐줄 수 없었죠. 결국 징역을 살게 됐고 지금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후 저는 너무나 충격이 심해 도시 생활을 모두 접었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왔죠. 맘 같아선 아들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정년까진 일하고 이후에는 귀촌하겠다고 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그래도 주말마다 제가 있는 이곳에 와서 식당 일도 도와주고 집 앞에 작은 텃밭을 돌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마음을 곱게 쓰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살면 복이 굴러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이번 일로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새롭게 배우는 게 있으니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